보컬의 제주팟 2018년 12월 4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제주도가 어제 난데없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허가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이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공보관실 명의로 나온 내용인데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일종의 예고 자료입니다. 자, 다분히 정무적인 스멜이 느껴지는 거, 이거 비단 저만이 아니리라 생각하는데요. 보도자료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날 아침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과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의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공유한 내용이 바로 이렇답니다. 최근 다른 지역 외국인 투자 실적에 비해서 제주도가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전국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불허 의견을 낸 공론화위원회, 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도 권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며 이 보건의료 공공성이라든가 주민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언급을 하는 대신에 투자와 경제 침체 상황을 내놓는 이 공보관실의 논리, 그리고 참석자들의 논리가 참 신박하다는 생각인데요. 보도자료는 이날 오후 원지사가 병원 허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서귀포시 주민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라는 동선까지 제시하며 언론에 미끼를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괄 검토회의에 이은 주민 간담회 개최, 과연 도내신문들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한라일보 일면 사이드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번 주 결정이라고 이 드라이하게 박혔는데요. 부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원지사 어제 검토회의 개최해 의견 모아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도 후속 대책 마련해야 목소리. 네, 그렇군요. 자, 재민일보 살펴볼까요? 재민일보도 일면 사이드 기사, 박스 기사 실렸습니다. 제목: 녹지병원 금주 최종 허가 여부 결정 주목이라고 나왔는데요. 부제목으로 원지사 3일 총괄 검토회의 및 동홍 토평주민 간담회, 주민들 해법 제시 결단 촉구, 원지사 금주 중 결정이라고 답해라고 뽑았습니다. 제주신보가 유일하게 일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제목이 녹지병원 허가 여부 결론 난다 이고요. 부제로 원지사 어제 동홍 토평주민 간담회에서 금주 중 최종 결정 밝혀 일부 주민 도가 현명하게 결정 내렸다는 평가 나오도록 하라고 달았습니다. 제주일보만 이 내용을 3면으로 뺐는데요. 제목은 녹지병원 해법 후속 대책 제시해야 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었는데요. 부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공사재개 주장, 원지사 차선의 방안이라도 노력하겠다라고 답해. 네, 어찌 보면 너무 이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기사 내용들이. 병원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만 만났으니까 이런 제목 나오는 거죠. 자, 원지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이 서울본부 명의로 난데없이 발표한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조사 추진, 결국 선거를 위한 시간 벌기용에 불과했다라는 것 말이죠. 정면 승부보다는 꼼수만 익숙한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일관되고 한결같은 모습. 예,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Jeju.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드디어 12월이 되어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오프닝이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뭐 할 말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를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자, 제주 지역 시사 오타쿠들의 해방구 고칼의 제주팟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지난주 사실상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방송을 한 주 좀 건너 뛰었는데요. 지금도 목이 이게 100% 컨디션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목소리가 맹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까지 건너뛰면은 실망하실 오타쿠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 또 해야 할 말, 공지해드려야 할 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뭐 힘을 내서 이렇게 끌고 몸을 끌어서 이 육중한 몸을 끌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뭐 비록 감기 때문에 이렇게 골골하면서 이제 팟캐스트 제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 시간에 나름대로 소중한 한 발을 내디뎠는데요. 네, 바로 고칼의 제주팟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또 집을 만들었으니까 또 여러분한테 또 이제 초대해가지고 좀 집들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아직 뭐 청소가 좀 덜 돼서 조금 허접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집에 앞으로 이 홈페이지에 고칼의 제주팟을 비롯해서 뭐 제가 출연하고 있는 제주 CBS 뉴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가십성 기사 뭐 제가 뭐 이제 적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저의 분석글들을 좀 한 곳에 모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무슨 캐슬 뭐 무슨 뭐 피닉스처럼 뭐 대단한 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또 홈페이지 또 집이다 보니까 이름도 좀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제주팟.com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주팟.com 아마 이름 들으시면은 뭐 주소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소 말씀드리겠습니다. www 없이요 그냥 주소창에 JEJUPOD 제주팟이죠. 그러니까 붙이면 JEJUPOD.com JEJUPOD.com 네, 제주팟.com 이렇게 치면은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뭐 PC 환경보다는 제가 이제 뭐 워낙 태블릿하고 폰만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 좀 최적화된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뭐 앞으로 뭐 팟캐스트 방송 내용도 제가 이렇게 뭐 스크립트를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뭐 인터뷰한 것들 이런 것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이거 제주팟 고칼의 제주팟 구독하시는 시사 오타쿠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이게 참 할 말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 컨디션이 완전히 지금 돌아오지 못한 관계로 오늘은 좀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좀 끝내겠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12월 하면은 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 여러분도 그렇고 뭐 인생을 대충 살고 있는 저 고칼도 그렇듯 이 누구나 이제 연말하면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을까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고 혹시나 좀 잘못된 일은 없었는가 반성도 하고 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처 연락드리지 못했던 고마운 분들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고 빈 전화라도 한번 걸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뭐
항상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연말이면은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이 손글씨 꾹꾹 눌러 담은 눌러서 이 담은 예쁜 카드 하나에 즐거웠던 기억, 카드를 몇 개 받았는지 뭐 이런 것도 뭐 비교도 하고 이런 기억 아마 다들 하나씩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일 겁니다. 올 한 해 선거를 치르느라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졌던 우리 정치인들, 이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뭐 마음속에 어떤 무거움, 부채감 이런 것들이 저 고칼 같은 보통 사람과는 아마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일까요? 법과 제도, 우리나라의 이 법과 제도는 이 카드나 전화 한 통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 이 정치인들에게는 이제 또 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또 선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갑자기 정치인과 돈 얘기를 하니까, 네,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느낌 오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지난 3일 새 예산안 이 개수조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수조정이라는 거, 제주도가 짠 전체적인 예산안을 이 도의회가 심사를 해서 뭐 줄일 거는 줄이고 더할 거는 더하는 일종의 그 어떤 교정 작업, 보정 작업 같은 건데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작업을 벌인 예산, 요렇게 해서 모두 6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억 원을 잘라내서 다른 분야에 65억 원을 더 붙여가지고 만들었다. 요렇게 되는 거죠. 뭘 잘라는가 보니까 올 한 해 이 재미썸 논란으로 이 문광위에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네. 제주문화예술재단인데요. 이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을 모두 30억 원을 제주도가 편성을 했는데 도의회가 여기서 10억 원을 뭉통 잘랐습니다. 자, 또 뭐 거리 공연 사업비라든가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금, 탐라 문화유산 발굴 사업비 등도 제주도가 당초 편성한 예산들을 뭐 전액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삭감을 하는 등 대규모 손질에 나섰는데요. 대충 이렇게 한번 싹 훑어보니까 삭감된 예산의 상당 부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는 항목입니다. 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이게 어떤 것이냐? 뭐 문화예술재단이라든가 영상위원회처럼 이런 행정기관을 대신하는 어떤 준행정기관의 그 어떤 전문가 집단이 있잖아요. 이런 곳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 예산인데 이게 잘려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기관 입장에서도 섭섭하다면 섭섭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만 일반 도민들 중에서도 이런 공기관 사업의 공모를 기다리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분들도 분명히 아쉬워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문광위 위원들 이렇게 삭감한 예산 65억 원을 어느 쪽에 갖다 붙였을까요? 잘라낸 항목이 모두 50개 항목인데 증액을 한 항목이 모두 100개 항목입니다. 오우, 거의 뭐 자른 항목의 2배를 뻥튀기를 했네요. 이렇게 뭐 우리 문광위 위원분들 뭐 이제 아마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분들인지 이거 한번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액했다는 100개 항목 이 가운데 60개 이상이 보니까 어머나!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그리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이렇게 간단히 집계가 됐네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행사 사업 보조금이라는 게 뭐 축제나 스포츠 대회 등 이제 특정한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얘기하는 거고 경상 사업 보조금 이거는 뭐 민간의 사업을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뭐 그런 뭐 운영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나 또 아니면 뭐 좀 약간 삐딱한 시선에서는 이걸 더욱 간단히 얘기를 해서 뭐 퍼주기 예산이다.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액 예산의 상당수가 이 문광희 차원의 이른바 관리 또는 보훈 대상 기관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는 건데요. 제가 뭐 전부는 다 스캔할 수 없고 몇 가지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년 예산으로 5천만 원이 편성된 노형 꿈틀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곳의 운영비가 5천만 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개수 조정을 통해서 2천만 원이 증액돼서 모두 7천만 원으로 운영비가 확 늘었습니다. 와우.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군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작은 도서관 대표 장동훈 씨라고 전에 도의원 했던 양반인데 뭐 아마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이게 좀 허위사실 유포하는 바람에 이 양반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을 확정받은 인물입니다. 아하, 집행유예 지금은 끝났는데 3년 동안 아마 집행유예 트라우마에 시달리셨겠군요. 피선거권 박탈 10년. 네,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정치에 나오시긴 좀 힘든 분입니다. 현재 제주메일이라는 신문사 소유주이기도 하죠. 네,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뭐 딱히 뭐 제가 뭐 어떤 연관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왜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필요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2019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보조금 원래는 2억 6,100만 원이 있었는데 문광희가 2,900만 원을 더 붙여줬네요. 오,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 9천. 네, 2억 9천이 되네요. 이 태권도 대회, 네, 또 언론사입니다. KCTV 제주방송의 사업이고요. 제주메일, 또 KCTV 제주방송. 아이고, 공교롭게도 모두 이제 두 곳 모두 제가 한때 몸을 담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네, 뭐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네. 자, 다음 볼게요. 이게 제주 MBC인지 아니면 KCTV인지 아니면 제주 CBS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제주어 홍보지 발간, 제주어 뉴스 제작 운영, 제주어 말하기 대회 예산, 이것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예산이 다 늘었어요. 우리 문광희 위원분들이 이렇게 제주어 보전과 전승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KBS 제주가 시청자 음악회 예산을 원래 이게 신청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주도 편성 과정에서는 이제 반영이 안 됐다가 이게 또 그 도의회 개수 조정 과정에서 또 이제 1억 원이 확 증액이 됐네요. 네. 자, 이 밖에도 재민일보 백록기 축구대회 예산 원래 2억 3천이었는데 이게 2천만 원 올라가서 2억 5천으로 만들었고요. 이거 아마도 한라일보로 추정이 됩니다. 한라일보가 이쪽 분야에 좀 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계 자연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기념 행사. 네, 이것도 원래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가 이게 1억 원으로 확 늘었네요. 기념 행사 예산액이 1억 원이다. 네, 뭐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제 예산을 한번 이거 좀 해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단체에서 뭐 예산 500만 원이라든가 1,000만 원 정도 이거 하나 반영시키려면 이것도 참 눈물겨운 고생을 해야 한다는데, 역시 언론사라 그런지 이게 뭐 몇억 올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사업 명세서 파일을 구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었을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난 9월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로 이 다구리를 맞았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렇게 또 도내 언론사들에게 한 해 동안의 이 고마움을 표시하나 봅니다. 역시 너랑 나랑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너랑 나랑은
이거 참 감기가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참 힘드네요. 이 코맹맹이 소리. 제가 듣지를 못하겠어. 제가. 네. 자, 좋습니다. 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광희 예산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던 와중에 제가 또 눈이 작지 않습니까? 눈에 작은 만큼 또 이상한 것도 잘 봅니다. 제 눈에 뭔가 이상한 예산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개수 조정 결과 신규 예산이 2개가 생겨났더라고요. 신규 예산. 네. 원래 예산 편성은 이게 그 도청이라든가 교육청 같은 이 집행부가 하고 심의와 의결을 하는 게 바로 의회다라는 게 이게 참 원칙인데 개수 조정을 통해서 신규 항목이 2개가 생겼다? 이게 바로 원칙에서 벗어난 항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제1회 서귀포시장컵 전국 유도대회 행사보조금 3천만 원, 그리고 서귀포 실버 가요제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입니다. 네.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도의회가 개수 조정을 통해서 신규로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일까? 딱히 시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 아마 모두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의회 문광위에서 누군가가 이 예산을 만들었다는 건데 누가 이 예산을 만들었을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의외로 문광위원 6명을 쫙 들여다보니까 답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위원장인 이경용 도의원, 서귀포시 서홍동과 대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위원장 누군지 아십니까? 그 스브느 또는 SBN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제주시 연동갑의 양영식 도의원. 이렇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위원이 제주시 1도 1동 문종태, 제주시 1도 2동 박호형, 제주시 아라동 이승아, 그리고 비례대표 강민숙. 요렇게 4명입니다. 아니, 저 고칼이 아무리 IQ 2자릿수이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저 신규 예산 2개, 서귀포시장컵 유도대회 그리고 서귀포 실버 가요제 이경용 위원장하고 딱 연관된 예산이라는 거 보이지 않겠습니까? 참. 자, 그런데 이거 좀 알아봤더니만 좀 어이없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장컵 전국 유도대회 사업을 하게 될 이 보조금 집행기관, 대행기관이 어딘가 봤더니 서귀포시 유도협회라는 곳인데요. 자, 그런데 이 유도협회 최근에 창립을 하긴 했대요. 자체적으로. 창립을 하긴 했는데 아직 행정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라고 합니다. 어머나. 자, 정식으로 인준받지도 않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창립만 했는데 막 보조금 사업에 막 끼워줘. 아니, 그러면 우리 고칼의 제주밭 또 뭐 하나 사업하겠다 그러면 인준을 받지 않아도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 근데 이거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회장으로 선출된 인물 누군가 봤더니 김미자 씨래요. 김미자 씨. 여러분, 김미자 씨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서귀포시 수협조합장이라는 분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외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과 좀 약간 좀 연결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 김 조합장님이 유도하고 어떤 인연인지는 좀 모르고 좀 흥미롭습니다만 뭐 일단은 뭐 그거는 제가 오늘 다루려는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사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김미자 수협 조합장이 나왔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참고로 문광희 거 말고 농수축 경제위원회 거 개수조정 내용도 잠깐 살펴봤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은갈치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원래 1억 원이 있었는데 농수축위가 그냥 5천만 원을 떡 올려가지고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네, 은갈치 축제.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민방인 JIBS가 후원을 하고 서귀포 수협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네, 참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미자 조합장님의 능력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버 가요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2,200만 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사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돼 있는데, 행사 운영비 말 그대로 이거는 그 뭐 어디에 외부 기관이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 이거를 이렇게 그 책정을 한 예산인데, 하지만 서귀포시 관계자, 자, 행정에서 직접 실버 가요제를 개최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걸 했을까요? 다만 지난해에 서귀포에서 이 실버 가요제라는 행사를 개최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 바로 서귀포 문화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 원래 행사 운영비는 원래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거긴 한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위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뭐 이변이 없는 한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거 아이고 참 서귀포 문화원이 이 행사 운영비 2,200만 원 쓰겠구나, 뭐 누구라도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여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경용 위원장과 김미자 조합장 그리고 서귀포 문화원 이들의 관계인데 연결고리를 도저히 찾지를 못했는데 기사 하나에서 연결고리가 좀 보이더라고요. 지난 4월 28일자 서귀포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이경용 별명이 사서 고생인 이유, 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제목이나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의 이제 그 개소식,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마 기자회견 풍경을 담은 내용입니다. 기사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왔다 하는 거 이제 소개해 주거든요. 김태환 전 제주지사와 도의원과 교육위원 그리고 도의원 예비후보, 현영택 서귀포 농협조합장, 김미자 서귀포 수협조합장, 중간에 건너뛰고 강명원 서귀포 문화원장, 윤봉택 서귀포 예총회장 등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개소식에 참석해 이 예비후보의 승리를 기원했다라고 말이죠. 네, 참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이 정도면 좀 왁구가 잡히는, 대충 견적이 나오는 뭐 그런 예산입니다. 뭐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6개의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하원, 이 사람들이 이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2차적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 예산을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개수 조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예산이 모두 확정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중이 제 머리를 깎는 전례를 저는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뭐 저는 솔직히 좀 회의감이 큽니다. 역시 연말은 그동안 도움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를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시기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곡한의 뇌피셜이었고요. 이 콧물과 이 코맹맹이와 이 저 목소리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팟캐스트를 좀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금요일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부터 갑자기 확 추워진다고 하니까 몸 관리 잘하시고, 저는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금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주팟.com 새로 집을 열었습니다. jeejupod.com 많이 들어와 주시고 좀 악플도 남겨주시고 좀 아무튼 좀 사랑하고 좀 아껴주십시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